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사회를 맡았던 박성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교육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생산, 소비, 유통 모든 그 생활의 분야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한국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맨 먼저 충남 홍성에서 문당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더 확대됐는데요. 정민철 선생님 오셔서 50년 역사를 15분 동안, 20분 동안 했나요? 20분 동안 축약해서 이렇게 아주 얘기를 잘 하셨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강사로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잘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박정희가 만든 관제협동조합입니다. 지금도 농협을 가장 큰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으로 스스로 얘기하지만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요즘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쨌든 농협과는 전혀 다르게 이 풀무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특히 이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일구고 또한 지역 공동체를 만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압축해서 몇 가지 이 주제어를 가지고 유기농, 협동조합, 지역 공동체, 연대와 확산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민철 선생님이 특히 이제 강조했던 것은 지역 일꾼들, 성남에도 아마 도시형이니까 홍성과는 다를 텐데 지역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지역의 협동조합인을 길러내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풀무학교가 바로 그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전공부라 해서 10대에서 40대까지 농적 가치,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공동체를 재조직하는 일을 하는, 앞장서서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핵폐기장 반대 운동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부안에서 부안 등용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자립마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현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언론에 많이 소개돼서 이현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요. 곳곳에 이렇게 불려다니느라고 정작 지역에서 사업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농사도 지시고 그러시지만 이현민 선생님은 6, 7년, 50년까지는 안 되고 6, 7년 됐는데요. 이제 저도 이현민 선생님이 부안 시민발전 대표인데 부안 시민발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시민발전이라는 유한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한회사 제가 대표였었는데 지금은 청산됐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청산이 됐는데 6, 7년 동안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잘 알다시피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는 대거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40억에서부터 100몇십억까지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한 똥이죠. 똥오줌을 목질기하고 합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 건데 그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금 현재 상태까지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자살자까지 생겼어요. 이장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기까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솔직히 여기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남시도 그런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사회경제에서 우리나라는 법이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노동부님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부 다 관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부 예산, 지자체의 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존립 불가능한, 지속 불가능한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이걸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게 아마 우리의 과제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이른바 저탄소 녹색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핵폐기장 반대 투자에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지역에 에너지를 자립하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이런 일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답이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우리나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이게 아주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가라는 것과 국가주의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독립과 자율,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 협동조합 운동을 할 때도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의존적인 자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명확하게 밑에서부터 자유인들의 연합체로서의 연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좀 말을 좀 덧붙였지만 등록마을에서 등록마을도 정부 예산 지원 잘 안 되니까 40억인가 주는 사업이 안 되고 거기가 받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등록마을로 돈을 주겠다고 막 찾아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마을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돈을 안 받냐 해서 이현민 소장이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정부 지원 문제, 아마 성남시도 저는 죄송하지만 성남시장님의 업적으로서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 진영이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 예산을 받는 것은 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예산,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살림의 경제가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성남시가, 물론 이제 이게 이 장관, 이게 이렇게 대표단이, 공동대표단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성남시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육정희 선생님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공정무역의 원칙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현황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하셔서 상품 생산이나 소비 유통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커피부터 시작한 공정무역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 세계 빈곤층이 있는데,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몰랐네요. 이게 한 50%의 그 생산자들이 소농들이고 협동조합을 형태로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맞게 우리가 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컵이나 아름다운 가게나 YMCA 연맹, 드레생협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커피나 설탕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한살림은 아마 이게 약간의 좀 논쟁을 거치면서 공정무역을 가까운 먹을거리를 한살림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공정무역이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기석 선생님은 현재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들이 이런 마을 기업, 마을 사업 이런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개 이런 마을 사업은 건물만 남습니다. 산촌 하더라도 무슨 그리고 건물은 다 쓰지도 않고 창고나 건물 주로 이런 데만 남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그런 마을 사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 같은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이 3부에서는 그 정교 박사님이 이렇게 간단한 논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신자유주는 정교 박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네요. 조만간 파탄 날 것이다. 이 불안과 공포를 먹고 사는 이 경제체제는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협동사회 경제밖에 없고 이 살림의 경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현실 가능한 것인지를 빨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하여튼 이런 그 관료와 전문가 주도의 경제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그런 살리는 경제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고노 선생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일본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 1인 1표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함께 한다든지 특히 참여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논평과 함께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이렇게 그 맥을 잡고 있는 것은 극도로 상업화되고 산업이 상품화된 그 이 일상생활, 자본의 지배 종속하에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탈환하는 운동이 이 협동조합 운동이고, 또한 나 혼자 살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런 경제가 협동조합 경제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지만 한두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사람들 많이 넓혀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이런 운동이 생산과 소비와 유통, 에너지 문제, 교육 문제, 제가 하는 이런 장례산업, 혼인산업, 이런 모든 분야에서 협동사회 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하고서 끝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